네, 지금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사고 분석이나 현장 검사 쪽 담당을 하고 있는 이명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릴 사항은 아무래도 연구실 사고가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건이 발생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사항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부 현황에 대해서는 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서 이런 사고 통계라든지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최근 3년간 연구실 사고 통계, 그리고 그 중에서 화학생물 분야에 대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현황들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실 안전법은 19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대학 쪽에서 사고가 나는데, 크게 이제 학생 연구원들이 다쳤을 때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미약하고 연구 환경도 이제 많이 좀 미진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2005년도에 이제 연구실 안전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7월 18일까지 10차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11차 개정이라든지 하위법령 쪽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연구 환경 변화는 과학기술 분야 R&D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연구실 수가 왼쪽 하단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화학이나 생물, 그리고 이제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실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신규 유해유임제나 지속적인 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낯선 연구 환경 등 연구실의 위험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실 안전법 대상 기관은 작년 실제조사 기준으로는 4,178개 기관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고, 법 대상 기관에 대한 종사자 수는 130만 명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학은 특히 이제 100만 명 중에 94%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다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유형 쪽으로는 고위험 연구실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화학화공이나 의학생물 쪽에 해당되는 실들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과 사업장의 차이가 크게 이제 사업장은 소품종 다량을 이제 공정에 대해서 이제 생산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구실은 다품종을 이제 소량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하는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사항들이 있는 반면, 사업장에는 좀 이제 상이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 계속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특성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제 연구실 사고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연구실 안전법에서 사고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연구실 사고는 연구개발 활동 중에 연구활동 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 시설 장비가 훼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연구실 사고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고 보고에 대한 절차는 중대 사고는 지체 없이 즉시 과기정 통부에 보고하고, 나머지 사항들이 1개월 이내에 사고조사표를 작성해서 부처에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이번에 분석을 한 사항은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과기정 통부에 보고된 연구실 사고가 총 888건으로 지금 현재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 연평균 한 296건에 좀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이제 보니까 이제 화학, 화공, 생물 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을 봤더니 이제 553건으로 한 전체 62.3%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화학, 화공, 생물 분야 중에 이제 사고가 나는 종사자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피해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연구실 사고 분석 결과로는 이제 매년 이제 사고에 대한 보고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구 분야별 사고 발생 현황이 지금 현재는 이제 우선 대학의 사고가 722건으로 이제 전체의 82.3%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대학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 학과라든지 융복한 연구 특성에 따라서 대부분 연구실이 이제 다품종의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특히 대학은 학기 중인 3월에서 6월이나 그리고 9월에서 12월에 좀 집중되는 사고 현황이 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 분야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제 화학화공이 전체 25%, 보건 제약 21%, 생물 쪽이 이제 16.2% 수준으로 확인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전체 이제 불안전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이제 51.8% 정도가 이제 전체 사고가 이제 불안전 단순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로 좀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적 요인으로는 안전수칙에 대한 미정비라든지 점검 장비에 대한 보관 불량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불충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제 그런 관리적인 원인들이 이제 향후에는 불안전한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한 80%가 이제 불안전한 상태, 연구의 상태라기보다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사항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제 화공 분야랑 이제 생물계 분야 쪽이랑 보면 불안전한 행동 쪽으로는 이제 사고 원인으로는 이제 유해 위험물 취급 부주의가 109건이고 보호구를 착용을 하지 않은 게 한 155건 정도가 이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자 그룹을 봤을 때는 총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한 2분 정도만 이제 좀 사고 현황에 포함이 돼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학생이 이제 81.8%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단연 제일 높은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교과과정상의 실험 실습도 현재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연구 활동의 숙련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형태는 이제 가장 높았던 게 이제 자창상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큰 사고가 아니라 이런 초자료를 세척을 하다가 파손이 되는 사고, 파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뭐 화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저희 교상이라든지 뭐 자창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생물 쪽으로는 이제 그 주사침 관리상의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이제 좀 그런 사고들이 찔리는 사고들이 좀 많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대부분을 봤을 때에는 전체 사고가 정말 조금만 주의를 하고 과정상에 좀만 지켰으면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들이 현재 이제 대부분 현황으로 좀 파악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상해 부위를 봤을 때에도 이제 유해 유형 요인을 이제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이제 인체의 상부나 특히 손부분에서 이제 사고 현황이 가장 많은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 보상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 이제 금액을 좀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끊기는 했지만 100만 원 미만으로 이제 보상된 사고가 이제 전체의 이제 거의 75%에 해당하는 사고 현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단순 진료 사항으로 해서 이제 50만 원 미만인 사고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순 병원 진료 사항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좀 연구 현장에서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에는 이제 그 현장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시약의 뭐 성상 분류가 안 되든지 건구포지가 이제 라벨이 훼손됐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약 실험실 이제 구석에 이렇게 미사용 시약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물질안전 정보가 부족한 사항들이 좀 이제 확인이 됐고요. 뭐 특히 이제 뭐 소분 시약병에 물질병 등이나 뭐 라벨이 부착이 안 되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장처럼 시약 음료용기에 시약을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니라 아니면 그 제3자가 이제 오용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폐액에 대한 관리도 성상이 부착이 안 되어 있고 이제 용기를 개방하고 있어서 그 용기 내에 있는 뭐 유경매 같은 경우는 증기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항이 아직까지도 이제 연구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제 사고는 이제 뭐 연구 방법이 이제 정해져 있긴 한데 그 방법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 절차상에 확인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첫 번째 사고 사례 같은 경우는 카보닐 아자이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발성이 있는 부분인데 합성 후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걸 지금 이제 금속재 스푼으로 제거를 진행을 하다가 폭발이 발생한 사고거든요. 뭐 하단에 있는 사고들은 이제 아크릴로 클로라이드인데 이 부분도 일반 냉장고에 이제 3년 동안 보관을 하면서 이제 좀 이런 수분이라든지 자체 반응을 해서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아차 사고로 끝나긴 했지만 이런 이제 자체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좀 50명 정도가 대피하는 이런 사고들도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사례랑 똑같은 사항인데 가연소사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이제 폭발성인 금속재 스푼을 다루다가 이런 좀 취급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서 좀 이제 불필요한 좀 사고가 일어나는 사항이고요. 또 하단도 이제 폼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보관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이제 장기 보관을 하다 보니까 우선 PVD 재질의 이제 그 화학 용기임에도 이제 그게 균열로 인해서 장기가 이제 방출이 되어 있다가 개봉하는 순간 비산이 되는 사고들도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스 분야에 대해서도 뭐 충전기한이라든지 용기 전도 방지 유용 체결이라든지 이런 가스에 대한 관리가 좀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고 사례에서는 하단 쪽을 좀 가연성 가스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레귤레이터가 이제 안 잡히는 앞 정도까지 이제 사용을
다 한 부분이다 보니까 레귤레이터를 제거를 하고 직접 연결해서 밸브를 여는 순간 좀 화재로 이어진 사고들도 이제 실제 이제 대학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들입니다. 이제 생물 분야 쪽으로는 이제 의료 폐기물 이제 전용 용기 정보 기재가 안 돼 있거나, 그리고 이제 의료 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이제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방지가 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좀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사고 사례 쪽은 이제 앞서서 다 말씀드리긴 해주셨지만 대부분 이제 오른쪽 이제 그 위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손상성 폐기물의 경우에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좀 취급을 하거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이제 손상 폐기물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처리를 하다가 찔리는 사고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클린 벤치의 경우에는 이제 UV가 이제 켜진 상태에서 형광등을 켜면 이제 식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하다가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24명이 이제 동일한 증상으로 이제 안과 진료를 받은 사항도 이제 작년에 좀 발생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이제 법적인 사항으로 이제 강제적인 사항들을 좀 만들어서 관리 체계를 좀 만드는 시기는 지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선진화 단계로 이제 성숙기로 좀 넘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사고 발생 주요 원인이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제 51.8%가 대상이 되고, 학생 연구활동 종사자 사고자가 이제 81.8%,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들이 74.4%가 있어서 이런 가이드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좀 집중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경미한 사고까지 현장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좀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꼭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은 하위법령 개정 사항으로는 3일 이상에 대한 이런 좀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로 좀 축소를 해서 이런 단수 병원 진료 사항에 대한 정말 좀 경미한 사고들은 제외를 하려고 법적으로도 현재는 좀 하위법령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런 안전정보 DB 구축을 포함을 해서 우선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그 연구안전 2.0이라고 해서 3차 연구실 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현재 22년까지 그 오른쪽 하단에 3대 전략 9개 세부 과제를 통해서 안전문화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나아갈 방향을 쓰는 정부 차원에서는 꼭 이제 안전 가이드라든지 교육에 대한 교육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점검 진단이라든가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는 확보를 위한 이제 안전 확보를 있도록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굴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그 대신 상당히 이제 이런 연구실 현장에서는 연구실 책임자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연구실에서 안전관리가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기관의 노력과 연구실 책임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라든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뭐 안전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게 좀 유기적으로 좀 연관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뭐 기관 연구실 안전문화가 충분히 이제 형성이 되고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는 지금 큰 사항으로 해서 사고 통계를 제가 큰 틀로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와 계신 이제 그 위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사고 현황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떤 사고들이 분포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실 안전 사고 영감을 좀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 그 통계청 쪽에 이제 국가적인 통계 취득을 통해서 이런 사고 사례 연중에 계속 발간을 하고 이런 사고 현황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좀 더 정책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향후에는 그